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휴병원 박만규 원장입니다. 비욘디에서는 두 번째 인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졌는데 간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전 수술을 바로 마치고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얼굴에 이제 마스크 자국도 있고 목도 약간 잠겨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외래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허리 목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릴 거고, 또 이제 다른 수술의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스크 협착증 수술, 진단받으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외래에 있으면은 타 병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협착증이나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받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디스크 터졌다고 하는데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협착증이 MRI에서 심한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싫은데 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결론은 수술 말고 꼭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술 말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 조절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남자 48세 환자분이고 평상시에는 잘 지내시다가 2주 전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생긴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셨고요. 사진을 찍어 보니 이렇게 5번하고 꼬리뼈 1번 사이에 이제 요 위에 마디에 보면 정상적인 디스크 연골이 있는데 여기는 튀어나와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5번하고 꼬리뼈 1번 디스크 탈출증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통증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약물 치료하고 이 신경이 눌리는 신경에 신경 차단술을 2차례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경과를 하였고, 그 뒤에는 증상이 호전되어서 일상생활하고 업무를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급성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디스크가 대부분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한두 달 경과를 보고 하면은 대부분은 흡수되거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보존 치료를 한 뒤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노인 1세 환자분이고 4개월 전부터 이제 걸을 때 생기는 다리 통증으로 10분째 걷기가 힘드셔서 이제 병원에 오셨고요. 시장 버스 한 정거장 가기 어렵다, 가다가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오시는데요. 사진을 찍어 보니 4번, 5번에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협착증이 있습니다. 뼈가 조금 어긋나 있는 전이증도 동반이 되어 있고요. 단면을 보면은 신경이 아주 이제 좁아져 있는 협착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는 비교적 통증이 수월하지만 걸으면은 다리에 통증 때문에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도 바로 수술 쪽 치료를 하기보다는 먼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다음에 경막에 주사라고 해서 신경 바깥쪽에 약을 뿌리는 신경 주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두 달에 한 번씩 맞으면서 경과를 외래에서 보고 계시고, 지금은 한 30분 이상은 아주 이제 증상이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걷고 운동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셔서 외래에서 주사 한 번씩 맞으시고 약을 드시면서 경과를 보고 계신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한 통증이 특히 이제 경추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이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요 구멍이 추간공이랑 신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5번, 6번 오른쪽에 아주 좁아져 있던 환자고, 남자 36세 환자분이고, 그 장사하시는 분인데, 오른쪽 팔이 아주 심하게 오셔가지고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수차례 맞아도 호전이 안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 단면을 보면은 왼쪽 편에는 신경 나가는 통로가 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아주 새까맣게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추간공 협착증이 진단이 되었고요. 이 경우에는 주사 효과가 이제 없어서 우리가 나이도 아직 많이 젊으시고 그다음에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경추에 이제 목 시술인 경추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관이 병변 주변에 들어가서 약을 뿌리는 시술입니다. 국소마취해서 뭐 당일 퇴원 가능한 시술인데 이 시술하고 증상이 좋아지어서 지금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입니다. 이렇듯이 척추 수술의 여부는 우리가 디스크가 진단되고 협착증이 진단되고 사준이 많이 심하다고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MRI 사진, 영상학적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이런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한다면은 굳이 수술은 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MRI나 어떤 CT 같은 영상학적 소견보다는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조금 경과가 조금 다른데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타이어가 터지듯이 갑자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디스크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치료를 한 4에서 6주 정도 하게 되면은 흡수가 돼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런 건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보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을 드시고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고 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렇게 경과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보존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약물 치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벼운 진통제와 근육이완제,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리리카나 가바펜틴 같은 신경통 완화제, 오팔문 같은 혈액순환제 개선제가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물리치료 같은 고주파 치료나 견인치료, 도수치료 등이 증상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외래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사치료입니다. 하지 방사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신경 주변에 주사를 뿌리는 경막의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술 같은 것이 병변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맞는 것은 이게 이제 일부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자주 맞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한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은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 주사 치료나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에도 반응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주 병변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허리나 목 같은 경우에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주 심한 병변인 경우는 이게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춰서 그다음에 환자분 증상에 맞춰서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항을 기억하셔가지고 본인이든 주변이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기보다는 수술을 하여서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의 효과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하신 게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증상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여기 이제 8, 90이라 적혀 있는데 우리가 환자분께 여쭤보는 통증 척도가 있습니다.
1부터 1이 이제 가장 경한 통증, 10이 아주 심한 통증인데요. 보통 8이 이상 넘어가면은 8이나 9는 이제 애를 놓는 산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합니다. 정말 심하신 분은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잠을 못 자는 정도의 통증은 빨리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걷기가 힘이 드는 경우,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는 신경이 시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빨리 하여서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신경에 우리 시들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술을 빨리 서둘러야지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하신 분들을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이제 95세 환자분이고 심장에 스텐트도 하셨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지병이 있으신 분인데요. MRI를 찍어보니 아주 여러 병변에 3번, 4번과 4번, 5번의 협착증, 그 다음에 왼쪽에는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변에 추간공 협착증 총 5군데가 많이 좁아져 있었고, 왼쪽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사실 95세 정도면은 수술을 고려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병도 있으시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척추 내시경 수술로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존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하루라도 통증 없이 지내고 싶다 하셔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 3번, 4번 신경이 이제 이렇게 펴진 것과 4번, 5번도 마찬가지고, 많이 좁아져 있던 추간공의 협착증과 디스크들도 3마디가 다 펴져서 100%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척추 수술 중에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압술이라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나사목 고정술인데요. 측만증이 심하거나 앞으로 굽어져 있는 후만증이 심하거나 뼈가 어긋나 있거나 아주 심한 협착증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나사못을 박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 나사목 고정술도 내시경,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7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인데 허리가 숙여지고 다리가 저려서 5분 이상 걷기 힘들고 이런 이제 유모차 같은 것을 끄시면서 시장도 다니시고 일상생활도 하셨던 분인데, 여러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한방병원도 다니시고 하셨지만 크게 호전이 없으시고 점점 심해지셔서 내원하셨고, 하신 말씀이 이제 허리를 펴고 걸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셔서 4반 뒤에 유압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는 측만증이 어느 정도 교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만증, 앞으로 굽어 있는 것도 많이 이제 허리가 펴졌고 키도 커지셔가지고 좋아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지수가 8 이상 되는 경우, 잠을 못 이루는 경우는 수술하는 것이 또 이제 좋은 방법인데, 추간공 병변, 신경이 나가는 구멍인 추간공 병변은 경추든 요추든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분은 남자 50대 분이고 그 수술을 하시는 이제 외과 의사셨는데요. 비교적 근래에 생긴 왼쪽 팔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왼쪽에 이런 디스크하고 협착증으로 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려 있었고, 이 통증이 심하다 보니 진료라든지 수술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셨고요.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고 손에 힘까지 빠지시고, 또 전형적인 증상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통증이 좋아지셔서 정말 심한 분은 이렇게 외래 들어올 때 팔을 들고 이래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 내원하셨는데, 그 수술하시는 의사분이다 보니까 좀 더 수술에 조금 더 신중하시고 하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금요일 수술하고
일요일 퇴원하셔서 월요일 바로 이제 본인 수술을 여기 집도하고 진료를 보셨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 왼쪽 많이 좁아져 있는 것들이 신경이 펴졌고 마찬가지로 신경이 펴져서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좁아져 있던 신경 구멍이 수술 후에 이렇게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을 한다면 목 앞쪽을 들어가서 유압수를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수술법이지만 우리가 유압수를 하지 않고 감압술만으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흉추나 경추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병변이 눌리게 되면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대소변 증상이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리 힘이 빠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혼자 걷기가 힘들고 소변 장애가 있어서 이제 혼자 걷지 못하셔서 이렇게 내원하셨고요. 사진을 찍어보니 흉추 10번, 11번에 신경통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눌려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하얗게 이래 되어 있는 것이 신경이 변성이 온 겁니다. 시들었다는 거고, 단면을 보면은 뒤쪽에 아주 새까만 것들이 신경을 이렇게 눌려서 납작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병변은 보통 뒤쪽에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인대 이름이 황색인대인데 그게 뼈로 변한다고 해서 황색인대 고라증이라 그럽니다. 황색인대 고라증으로 인한 신경 변성으로 이렇게 내원하셨던 환자고, 마찬가지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제거하고 신경이 이제 잘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단면도에도 신경이 이렇게 잘 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거의 못 걸으시고 대소변 장애도 있으셨는데 수술 직후에 혼자 걸으시고 소변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다음은 이 증상은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 증상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있으시면은 밤늦게라도 응급실로 바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주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심한 그 흉추나 경추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회음부 쪽, 그 다음에 항문 쪽 주변에 감각이 떨어지고 이상 감각이 생기는 이 특이적인 세 가지 증상이 특이적인 증상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척추 수술에는 응급이 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신경외과는 이제 머리 뇌와 척추를 보는 과인데요. 머리 같은 경우는 출혈이라든지 이런 외상 같은 경우는 응급적으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는 응급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마미총 증후군이 동반되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줘야지 후유증을 안 남기고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밤이나 새벽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환자분은 남자 30대 환자분인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한 통증과 엉덩이 항문 주변에 마취된 것처럼 느낌이 없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이러셔서 이제 오셨고, 사진을 찍어보니 4번, 5번에 아주 거대한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이 돼서 보면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진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제거를 해서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거동하시고 일상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이적인 증상이나 오랜 보존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런 수술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분명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그렇듯이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한 사진인데요. 잔디 위에 커다란 돌이 눌리게 되면은 잔디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은 잔디가 시든 부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그 척추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위에 눌린 돌을 치우는 일을 하는데, 이미 잔디가 다 시들어 버려 있으면은 돌을 치우고 나서도 증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치우는 시점이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 증상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잘 보시고 수술 시점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비라든지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라든지 다리 쪽이나 회음부 쪽에 감각 이상이 있으시면은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나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일단은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시면 일단 충분한 보존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 경우는 보존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기 때문에 보존 치료를 먼저 하시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들으시고 생각이 드시면은 최소 2-3군데의 병원 진료를 보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수술하시는 분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3군데의 병원 진료를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술은 이제 수술 후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치과 치료를 다녀왔거든요. 1년 전에도 이제 충치 치료를 하고, 또 최근에 충치가 생겨서 이렇게 충치 치료를 갔다 왔는데, 결국 충치를 떼우더라도 우리가 양치질을 안 하고 스케일링을 안 하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은 또 치아가 썩게 되고 잇몸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도 치아처럼 여러 마디가 있고 관리 안 하면은 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척추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다음 그 척추 주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기 검진을 우리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링하거나 정기 검진 받듯이 이렇게 받으시면은 수술 후에도 재발을 줄이거나 다른 마디가 병이 생기는 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들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중요한 것이 금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디스크 퇴행도 빨리 오고, 디스크 수술했을 때 재발률을 3배 내지 4배 높인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뭐 무조건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수술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담배를 끊으시고,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담배 끊으시고 관리 잘 하시면은 재발률이나 다른 마디의 퇴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수술 케이스를 한 건 다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2개의 이제 조그만한 이제 구멍을 환자분 등에 뚫어가지고, 한쪽에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을 내시경 하에부터 보면서 기구를 이용해서 감압을 하고 아주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을 써서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선명한 수술 시야를 제공하게 됩니다. 2개의 우리가 이제 구멍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미경 수술이고, 오른쪽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인데, 현미경 수술도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이제 그 내시경 수술과 비교하면 내시경 수술은 조금 더 확대된 이미지에서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침습입니다. 한마디 우리가 이제 감압술을 하게 되면은 1cm 채 안 되는 2마디의 그
인시전, 그러니까 이제 수술 자국이 남게 되게 되고, 보통 이게 이제 수술하고 일주일째 씹밥 빼고 찍은 사진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옅어져서 흔적이 거의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채소 침습이라면 우리 그 수술 부위가 적은 것보다 안쪽에 근육을 얼마나 살리는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도 유압술이라든지 여러 마디의 감압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침습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상처가 적고 출혈이 적어서 수혈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다음은 이런 물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적은 간염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국소마취나 척추마취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릅니다. 일반적인 감압술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점이 이제 요즘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90세 가까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수술하시는 평균 연령이 한 중기 노년, 한 75세에서 85세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공의 시절만 해도 70대가 넘어가면 척추 수술을 많이 꺼리시고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부담됐던 경우가 사실인데요. 지금은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일반적인 그 컨디션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심장 스텐트라든지 동반 질환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투석하시다든지 폐질환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하고 아주 큰 무리만 없다면은 안전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허리뿐만이 아니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등, 흉추, 그다음에 목, 경추와 그다음 나사모 유압술이 퇴행성 병변이라든지 뭐 종양, 감염, 외상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보신 것처럼 좋은 시야와 완전한 감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를 대부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빠른 일상 업무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주제인 디스크 협착증 수술 꼭 해야 되나요?에서는 대부분 보존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90% 이상은 보존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수술 결정을 하시지 말고 병원에서 의사의 이제 지도에 따라서 주사 치료라든지 투약을 이렇게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아주 증상이 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더 늦기 전에,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을 계속 다니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본인 증상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한 퇴행성 병변인 경우라도 요즘은 척추 내시경 수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비교적 안전하고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요. 또 여담으로 제가 이제 어제 치과를 다녀왔는데 항상 어릴 때 치과 생각하면 통증 때문에 계속 가기 꺼리던 곳인데 요즘은 큰 통증 없이 이렇게 치료를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척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증상을 보면서 수술할 경우가 되면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시로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수술하시는데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어느 병원은 금식하고 어느 병원은 안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도 병변이 크고 여러 마디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척추 마취나 그다음에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척추 마취와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고, 이 금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무조건 뭐 12시간 금식해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환자 회복 입장에서 보면은 금식을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안 좋다고 최근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은 해당 병원이 따르는 지침대로 하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꼭 뭐 금식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좋고 그런 건 아니고, 환자분 수술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정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요요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여쭤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아까 슬라이드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분이 병변이 있으면은 여기를 예전 같으면은 절개를 해서 열고 뼈를 제거하고 안에 병변을 이렇게 확인했는데, 요즘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게 이 개념이 위내시경이라든지 어깨 관절경, 그 다음에 일반 외과의 복강경이랑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 절개해서 들어갔다면은 이런 주변의 정상 조직의 그런 이제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구멍만 뚫어 가지고 병변에 바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내시경을 보면서,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서, 그다음 한쪽은 기구를 넣으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병변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는 대부분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고, 아주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이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오셔서 배우고 있고, 또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이제 외국 수술하시는 척추 의사분들께 많이 가르치도 있고, 한국에서 또 척추 내시경 교과서도 나오고 있고,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떠나고 싶은 하루님께서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 UBE, 베스 두 수술의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수술입니다. 명칭이 조금 다를 뿐이고, 똑같은 수술인데 조금은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똑같이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하고 최소 침습을 하는 똑같은 수술입니다. 다음은 길따라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협착 수술하고 2달 됐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생기셨고 잼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셨네요. 조금만 허리에 줘도 통증이 생기고, 한번 열면 평생 고생한다고 최대한 수술 피하란 말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가요? 아마 협착증으로 수술하실 때는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의 방사통, 오래 못 걷고 다리 통증으로 이렇게 이제 수술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지금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거는, 우리가 척추 마디가 보면은 여러 마디면 허리 마디만 해도 이제 5, 6마디가 있거든요. 하고 다리에 가는 통증은 보통 이제 원인이 협착증,
한 개의 원인인데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협착증뿐만이 아니고 관절이 닳아 있거나 연골이 닳아 있거나 근육 통증이거나 인대 통증이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리 통증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관절의 주사치료,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좋은 자세라든지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 허리 통증도 조만간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늘공방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3년 전에 척추 내시경 4번 수술하고 근육이 돌아오시진 않고 오른쪽 근육이 많이 이제 빠지셨네요. 그 다음에 MRI상 수술한 곳은 3, 4번이 살짝 튀어나와서 차단술을 했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이 이미 시들었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심하게 돼서 신경이 잔디 위에 이제 돌이 눌려 있으면 잔디가 시든 것처럼 이미 신경이 시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증상이 남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재협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디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진을 MRI 같은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증상이 지속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벌새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방사통하고 허리 통증 때문에 주사 치료도 받으시고 시술까지 받으셨네요. 풍성 확장술까지 받으셔서 MRI를 찍으셨는데 협착증이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현미경 수술도 권한다고 하시네요. 치료비가 얼마나 되며 입원은 며칠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보존적인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아마 약도 드셨을 거고요. 시술까지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 수술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 수술을 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지 현미경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수술을 잘 하시는 의사분께 가셔서 받으시면 증상은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충분하게 보시고 내시경 수술이건 현미경 수술이건 수술을 잘 하시는 분께 가서 받으시면 증상은 좋아지실 거고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입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감압술은 빠르면 2, 3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고요. 보통 실밥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빼거든요. 그래서 길면 일주일, 빠르면 2, 3일이면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LOLO님께서 척추 내시경 수술은 부작용이 적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척추 내시경 수술이건 현미경 수술이건 수술을 뭐 안전하고 잘 받으면은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술에 있어서 부작용이 낮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병원을 알아보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께 수술을 받는 것이 내시경 수술이건 현미경 수술이건 그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좀 시자님께서 이제 고령이어도 양방향 수술이 가능할까요? 연세가 90세입니다. 앞서 제가 케이스 보여드렸는데 이제 95세 할머니 분이셨고 5마디를 하셨습니다. 지병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였고, 제가 수술해 본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101세셨습니다. 101세셨는데 이분은
유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압수를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비교적 잘 회복을 하셨던 케이스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중요하기보다는 요즘은 외래 일에 80세 이상 된 분도 엄청 건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운동도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중요한 것보다는 현재의 컨디션, 내과적, 외과적 어떤 컨디션, 어떤 지병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비교적 괜찮으시고 아주 심한 중대 질환이 없으시면은 그리고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어서 하루도 지내시기가 힘들면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온사인님께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 재발 위험은 일반 수술에 비해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숙련된 술자가 수술을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했을 때 재발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재발의 위험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 관리를 잘하면은 재발률을 아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 같은 경우 이제 재발률이 수술하고 나서 한 3, 4% 재발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를 잘 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양치질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면은 우리가 썩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늦출 수 있듯이 꾸준하게 관리를 잘하면은 이 재발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나이스님께서 MRI 병변이 심하더라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가요? 앞서 몇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아주 심한 병변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충분히 감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숙련된 술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충분히 병원을 알아보시고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의 이제 좀 더 나은 예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군요. 맞습니다. 담배는 뭐 비단 척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환에 도움되는 것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이게 줄이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수술하신 분께는 항상 끊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반이신 것 같습니다. 끊으시는 분 반, 계속 태우시는 분 반인데 척추 수술하시는 분은 무조건 끊는 것이 재발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승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시네요. 사무직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고 어떤 스트레칭을 할까요? 이제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는지 목 같은 경우는 자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나 사무직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앉아 계시고 그러다 보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고 숙여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높이도 살짝 올려놓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스탠딩 데스크도 많이 나오는데 스탠딩 데스크를 쓰는 것도 또 좋은 대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베개를 높은 것을 베는 분이 목이 이제 앞으로 숙여지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 뭐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고개 숙여서 오래 보거나 이런 것들도 목 디스크를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직접적으로 크게 목 디스크나 협착증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과격하게 목을 확 돌리는 것을 피하면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다 안 된대 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2014년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셨고 또 재발이 되셨네요. 그래서 유압수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수술하시기 싫으시고 자연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예, 어떤 지금 아마 이제 디스크가 두 번째 터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 터진 경우는 유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두 번이 터졌다는 거는 그 마디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술하게 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은 관절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수술하게 되면 이 관절이 조금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압수를 하는 것이 예전에는 원칙이었는데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유압수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군데 가서 의사분께서 유압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다 하시면은 아마 그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시경으로만 디스크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시라면 꼭 유압수를 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불안정증 때문에 언젠가는 또 유압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병원을 보시고도 유압수를 권유받으신다면은 유압수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보고 자연치유가 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도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다면은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양방향 ASDF님께서 양방향 수술 5일 지났고 통증이 있으시고 첫날은 괜찮았다가 허리에 뚝 소리가 나더니 오른쪽 다리에서 증상이 있으시고 다시 MRI 찍으셨네요. 근데 이제 MRI는 특이 소견 없다고 들으셨고 5일 차인데 신경통이 심하고 이러시네요. 예. 그래서 이 경우도 뭐 아마 감압이 잘 됐을 건데 수술 직후에 이래 통증이 있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이제 증상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수술 직후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방사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니 MRI가 괜찮다 하면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또 질문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척추는 수술이 답이 아닙니다. 최대한 이제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고 하지만 우리 이빨 치통이 뭐 정말 너무 아픈데 이거를 진통제만 먹고 증상을 조절할 수 없듯이 심한 경우는 충치를 떼야 되고 정말 심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항상 잘 살피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건강한 척추를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